안녕하세요. 시민과 함께하는 노동법, 노동법률TV 유병문 노무사입니다. 저번 동영상에서는 만 15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해서 디지털 일자리 업무에 활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이 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 대상 사업장과 근로자 조건,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디지털 일자리가 무엇이고, 디지털 일자리에는 어떤 유형의 직무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하기까지의 절차와 지원기간, 지원 금액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년 디지털 일자리의 직무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일자리 유형을 콘텐츠 개발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기타 IT 직무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예시를 하였는데요. 먼저 디지털 일자리 유형을 알아보기 전에 다시금 설명드리지만,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있어 디지털 일자리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 업종이나 대상 근로자의 자격증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러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채용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직무가 디지털 업무라면 참여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디지털 일자리 직무의 첫 번째 유형으로는 콘텐츠 기획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형 직무라 하는 거는 SNS 매체 또는 홈페이지, 기타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 관리, 운영하는 직무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네이버나 다음 블로그, 카페, 유튜브 같은 그 SNS 매체 콘텐츠를 개발한다.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물들을 생산해내는 거죠. 동영상이라든가 배너라든가 이런 거, 기타 관리까지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기업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개발, 메뉴 개발, 관리, 지원, 이러한 종류들의 업무가 여기서 얘기하는 콘텐츠 기획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의 직무로는 빅데이터 활용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거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에 해당하는 유형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형으로 기록물 정보화형 직무라고 있는데, 요거는 기업 내에 있는 문서나 기록물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든가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 시킨다든가 하는 직무를 말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업무 4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 활용 직무를 말합니다. 결국 이 디지털 업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직무를 지칭하는 어떤 협소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각 사업체, 그 산업 전반에 있어서 IT 기술을 활용하는 직무, 이렇게 폭넓게 이해해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디지털 업무에 활용할 청년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인건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되는데 3개월 이상 채용을 하여야 합니다. 즉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기간제 근로의 형태도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6개월까지 지원이 되지만 이후 7개월 차부터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에도 해당이 되는 경우에 연장해가지고 계속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알아야 되겠고요. 지원되는 그 지원금은 지급되는 인건비의 90%와 간접농업이 10만원, 합산 최대 지원금 19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원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월급여 18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거의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죠. 이 경우에는 185만원의 90%를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10만원 간접노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월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곱하기 90% 플러스 10만 원 합산 190만 원이 되는데, 뭐 사실상 지원금만을 놓고 본다면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건 2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보다 작은 급여를 주고 시간을 더 줄이는 경우라면은 아무래도 지원금 절대적인 그 지원 금액에 있어서는 좀 더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190만 원이 상한이라 할 수 있고요. 200만 원을 미만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인건비의 90% 플러스 간접노무비가 지원됩니다. 자, 이 지급 주기, 즉 신청 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청년을 채용해서 그 한 달 이상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월 단위 신청을 하는데, 월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도 가능한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근로자가 들어왔다가 한 달을 못 치고 나가요. 이럴 때는 지원되는 지원금 0원입니다.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채용하는 경우 한 달 이상은 근무를 해 주어야 이 지원금이 수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직원이 나가고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을 때 지원되는 지원금의 그 기간은 그 잔여 기간에만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받으려고 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을 채용하기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 고용지원금 체계에 있어서 먼저 승인을 받고 채용해야 하는 게 꽤 많은데요. 많은 사업주분들은 일단 채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런데 지원금 왜 안 줘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사전 승인이 요건인 지원금의 경우에는 필히 사전 승인부터 받고 채용해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디지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 경우라면 한 달 정도 여유분이 있어요. 즉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 후 한 달 안에 사업 참여 승인을 받는 경우라면 지원금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 부분하고 그 두 번째로 이제 그 관련 서류 문제인데요. 여기에서도 빵꾸가 많이 납니다. 아니,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준다라든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노동법 기준에 맞게 체결하되 꼭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는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금을 신청을 할 때 그 구비 서류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근로계약서, 그 다음에 임금대장, 급여 이체 내역, 이런 것들을 임금대장과 급여 이체 내역상의 실수령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등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재 이게 보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뭐 이러한 업무를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각 고용센터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은 운영기관에 이게 어떻게 지금 자리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TO가 거의 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 이 재원이 고갈되면 이거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원금을 수혜받고자 하는 사업주라면 가급적 빨리 서두르기를 당부를 하고요. 대상 사업장이나 직무 유형, 그 다음에 기타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네이버 검색 시민노동법률사무소 제 블로그를 살펴보시거나 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